어느 호텔 뷔페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얘, 너는 예나 지금이나 구질구질한 건 하나도 안 변했네.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 현숙은 미경을 보자마자 비웃음부터 날렸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며 아들은 의사라며 허세를 늘어놓던 그녀가 미경의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현숙의 손이 천천히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붉은 와인이 미경의 블라우스를 적시는 동안 현숙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뷔페홀은 정적에 휩싸였고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홀 입구에서 단단한 구두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한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고 홀 안의 직원 수십 명이 일제히 허리를 꺾었어요.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 여자가 미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현숙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 울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일 오후 3시 도심 한복판의 해운호텔 앞에 마을버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 틈에서 한 중년의 여인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어요. 박미경, 올해 62.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머리 섞인 단발과 수수한 베이지색, 면바지, 몇 해 전 시장에서 산 남색 블라우스가 그녀의 차림이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들어 낯익은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지요. 한낮의 햇살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몇 번을 와봐도 그 웅장함은 여전히 마음 한쪽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전문을 천천히 밀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샹들리에 불빛, 은은하게 퍼지는 시그니처 향기. 모두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미경은 올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들어가는 손님처럼 혹시라도 티가 날까봐 괜히 걸음을 한 박자 늦추게 되었지요. 또각또각 손님들의 구두 굽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미경의 운동화는 아무 소리 없이 대리석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혹여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기라도 하면 딸이 얼마나 놀랄까 싶어 몇 해 전부터 편한 운동화만 고집해왔지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우리 딸이 오늘도 이 안 어딘가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겠지.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억척스럽게 키운 딸이었습니다. 남들 다 보내는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고 수학여행 때는 돈이 없어 아프다고 거짓말하게 만들었던 그 아이. 그런 딸이 이만큼 일으켜 세운 자리였어요. 미경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지요. 오늘도 얼마나 바쁠까? 밥은 제때 챙겨 먹었을까? 어제 전화 목소리가 영 피곤해 보이던데. 그런 생각이 스치자 괜스레 콧등이 시큰해졌어요. 미경은 프런트 쪽을 곁눈질로만 한번 쳐다보고는 그대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기가 누구 엄마인지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혹여나 알아보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딸이 곤란해질까 염려되어서였지요. 딸에게도 미리 부탁해 두었어요. 절대 직원들에게 엄마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냥 평범한 손님 한 명이라고 생각하게 두라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도중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전화였지요. 미경은 구석진 기둥 옆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작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응, 엄마 방금 들어왔어.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목소리 끝에 살짝 미안한 기색이 묻어 있었지요. 엄마,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지금 회의가 길어져서 바로는 못 내려갈 것 같아. 엄마 먼저 뷔페 올라가서 식사하고 있어. 예약은 창가 자리로 해뒀어.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금방 마무리하고 내려갈게.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엄마 천천히 먹고 있어. 알았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 먼저 해. 엄마는 천천히 먹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살짝 아쉬움이 남았지요. 오늘은 오랜만에 딸 얼굴 한번 보려고 일부러 시간 맞춰온 길이었거든요. 그래도 미경은 이내 고개를 흔들어 털어냈어요. 바쁘다는데 어쩌겠어. 1시간쯤이야 금방이지. 밥 먹다 보면 올 텐데. 오히려 조금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딸이 내려오면 둘이 마주 앉아 후식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미경을 맞이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들, 창가 쪽으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풍경. 이 자리 역시 낯설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은 평일 오후라 그런지 홀 안이 유난히 조용했지요. 3층에서 내린 미경을 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박미경 고객님이시죠? 창가 자리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안내받은 자리는 가장 구석진 창가였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들이운 건물들이 보였지요. 미경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테이블보 위에 깔린 하얀 식탁 위에는 작은 꽃병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의 분위기가 미경의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혀 주었지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또 한 번 진동을 울렸어요. 방금 통화한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자리 괜찮아? 창가 자리로 해뒀는데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주방장님한테 엄마 좋아할 만한 메뉴 부탁해뒀으니까 남기지 말고 꼭 드셔야 돼. 후식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자. 미경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매번 이렇게 신경을 쓰니. 조용히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지요. 여러 번 와봤어도 매번 새로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이곳이 올 때마다 미경의 가슴을 채웠으니까요. 창밖의 햇살이 미경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점심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통화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미경은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이 진열된 코너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평일 오후라 홀은 한산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요. 딸을 만나기 전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먼저 먹어두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미경은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뷔페홀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깔깔거리는 중년 여성들의 목소리가 조용하던 홀의 공기를 단숨에 뒤흔들었지요. 5-6명 정도 되어 보이는 무리였어요. 값비싸 보이는 원피스와 번쩍이는 장신구, 짙은 화장으로 치장한 여인들이 저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어요.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목에는 금빛 목걸이가 2겹으로 걸려 있었지요. 진한 자주색 원피스에 검은 털이 둘러진 숄까지 두른 그녀는 무리의 가장 앞에서 마치 군대를 이끄는 장수처럼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미경의 접시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설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요. 미경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리의 선두에 선 여자 현숙의 눈이 정확히 미경을 향해 꽂히고 있었거든요. 현숙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건 반가움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이 입가를 핥듯 가느다랗게 올라가는 비열한 웃음이었지요. 어머나! 현숙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어요. 과장된 감탄사가 뒤따랐지요. 이게 누구야? 박미경 아니니? 동창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미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조용히 음식을 고르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까지 한꺼번에 쏠렸지요. 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너 이런데 올 형편은 되니?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야. 현숙은 성큼성큼 다가와 미경 앞에 섰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익숙한 향이었지요. 수십 년 전에도 현숙은 꼭 이런 자극적인 향을 몸에 뿌리고 다녔거든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접시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야 겨우 목소리를 냈지요. 현수가 오랜만이다. 나 그냥 조용히 먹고 가려던 참이었어. 아유, 조용히는 무슨. 얘들아, 여기 좀 봐봐. 현숙은 뒤에 선 동창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짓까지 섞어가며 미경을 가리켰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공주님이었던 미경이가 이젠 아주 수수한 할머니가 다 됐네. 세월 참 무섭다 얘. 동창들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한 듯 시선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현숙의 말에 맞장구를 치려는 듯 입꼬리를 슬쩍 올렸지요. 아, 하필 여기서 저 애를 만나다니. 미경의 속이 타들어갔어요. 저 목소리, 저 눈빛.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현숙의 악취미였지요. 참자, 미경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곧 딸도 내려올 텐데 그 전에 저 애를 자극해서 소란 피우지 말자. 저 애가 쏟아내는 말은 다 가짜야. 미경은 천천히 몸을 돌려 자리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숙의 손이 미경의 팔뚝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반지의 감촉이 블라우스 소매 너머로 섬뜩하게 느껴졌지요. 어디를 가? 이왕 만난 거 앉아서 같이 먹어야지. 됐어, 현수가. 난 자리도 따로 있고. 뭐 어때? 우리 테이블로 와. 얘들아, 얼른 자리 하나 만들어라. 미경이도 끼워주자, 응? 현숙이 팔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힘은 세지 않았지만 붙잡힌 손목이 마치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지요. 동창 중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미경아, 얼굴 본 김에 같이 먹자. 우리도 진짜 오랜만이잖아.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조용한 뷔페홀에서 이 소란이 얼마나 튀어 보일지 미경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실랑이가 길어지면 더 눈에 띌 뿐이었지요. 더군다나 이곳은 딸의 일터나 마찬가지였어요. 괜한 일로 시끄러워졌다가는 딸에게까지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소리 지르며 뿌리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야. 그러면 오히려 더 민폐가 돼. 미경은 숨을 한번 삼켰어요. 잠깐만 앉아 있을게. 금방 일어날 거야.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자 현숙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지요. 마치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넣은 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얘들아, 가자. 오늘 재밌겠다 얘. 현숙은 동창들을 이끌고 홀 중앙의 넓은 원형 테이블 쪽으로 향했어요. 미경은 잡힌 팔이 여전히 묶인 채로 끌려가듯 따라갔지요. 창가 구석에 따뜻했던 자기 자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는 순간 미경은 휴대전화를 살며시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혹시라도 딸에게서 연락이 오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1시간 1시간만 버티면 돼. 그 안에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하는데. 미경의 손끝이 자기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했던 오후가 한순간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미경이 떠밀리듯 원형 테이블에 앉자 동창 한 명이 재빠르게 빈 접시를 미경 앞에 놓아주었어요. 친절인지 구경거리로 끌어오는 손짓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현숙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턱을 괴었습니다. 자자 얘들아. 우리 미경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라도 먹여야지. 미경아, 너는 샐러드라도 좀 가져다 먹어. 여기 음식이 좀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다. 현숙의 입에서 입에 맞으려나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을 때 미경은 그저 말없이 접시를 들고 일어섰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지요. 샐러드 코너로 걸어가는 미경의 등 뒤로 현숙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접시를 내려놓고 앉자 현숙이 포도주 잔을 들어 올렸어요.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찰랑였지요. 미경아, 너 그때 기억나니? 현숙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무언가 꺼내고 싶어 이미 오래전부터 벼르고 있던 이야기를 드디어 풀어놓는 눈빛이었지요. 고등학교 때 말이야. 나한테 급식비 보태주면서 생색내던 거. 나 그 돈 아직도 안 잊었어. 근데 지금 꼴은 어때? 내가 훨씬 낫네. 그 한마디에 미경의 숟가락 끝이 잠시 멈췄어요. 접시에 부딪혀 작게 탁 소리가 났지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문득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봄날 교실 뒤편에서 고개를 숙인 채 빈 도시락통을 만지작거리던 어린 현숙의 모습. 급식비를 내지 못해 선생님께 불려나갔다가 돌아와 책상에 엎드려 있던 그 아이에게 미경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책상 서랍 쪽에 넣어 주었었지요. 누구도 모르게 이름도 쓰지 않고 그저 같은 반 친구가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저 애는 그걸 생색이라고 기억하고 있었구나. 미경은 속으로 조용히 웃음을 삼켰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씁쓸함에 가까운 기분이었지요. 현수가 난 너한테 생색낸 적 없어. 친구니까 당연히 돕고 싶었을 뿐이야. 친구? 누가 너랑 친구래? 현숙이 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포도주가 잔 가장자리를 넘칠 듯 흔들렸어요. 넌 그냥 운 좋게 태어나서 거들먹거렸던 것뿐이야. 이제는 내가 네 위야, 알겠니? 동창들이 웃음을 참는 신용을 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누구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누구는 현숙의 말에 장단을 맞추려는 듯 어머, 예하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미경은 샐러드를 한 입 입에 넣었어요. 신선한 채소의 아삭한 감촉조차 이 순간에는 모래를 씹는 것 같았지요. 문득 또 다른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겨울날 현숙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에게서 들었던 일. 미경은 그날도 조용히 여행비를 보태주었지요. 현숙은 결국 수학여행에 따라왔고 여행 내내 미경 곁에서 가장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의 웃음이 지금의 저 비웃음과 같은 얼굴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미경에게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얘들아, 사실 미경이가 옛날엔 진짜 공주였어. 현숙은 이번엔 동창들을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목소리에 동정하는 척하는 가짜 온기가 입혀졌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 그지 미경아? 근데 사람 팔자란 게 참 모르는 거야. 나중에 집안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얘들아 너희는 모르지? 남편도 일찍 잃고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얘 얼굴 봐. 주름이 다 말해주잖아. 테이블 위에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어요. 동창 몇 명은 민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현숙의 말을 막지 못했지요. 미경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현수가, 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미경은 가만히 접시를 내려다보았어요. 샐러드 위에 놓인 방울토마토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지요. 저 붉음이 마치 수십 년 전 현숙이 내밀었던 굳은 표정과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줬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넌 그걸 빚으로만 기억했어.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며 그렇게나 기뻐했니? 내 남편 보낸 뒤에 너가 보냈던 그 문자들. 다 잊어주려고 했는데 넌 끝까지 나를 네 발밑에 두어야만 속이 시원한가 보구나. 미경이 몇 년 전부터 동창회에 나가지 않게 된 것도 바로 현숙이 때문이었지요. 동창회 자리에 나갈 때마다 현숙은 꼭 이런 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골라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하는 얼굴. 처음엔 그러려니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자리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며칠씩 마음이 체한 것처럼 묵직했어요. 그래서 몇 해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받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필 오늘 이런 곳에서 마주치게 될 줄이야. 아, 참. 현숙이 갑자기 손뼉을 치며 화제를 돌렸어요. 우리 집 양반 얘기 안 했지? 얘들아, 우리 그이가 요즘 대기업 임원이야. 아주 그 회사에서 위에서 두 번째라니까. 동창들이 일제히 어머, 정말이야? 하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턱을 한껏 들어 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호텔 뷔페 정도는 뭐 별거 아니지. 한 달에도 몇 번은 오는걸. 지난주에도 우리 그이가 임원들 데리고 여기 와서 식사하고 갔어. 아유, 현숙이는 참 복도 많다. 누군가가 맞장구를 치자 현숙은 기다렸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지요. 복은 무슨, 다 내가 잘 만난 거지. 내가 살림을 워낙 야무지게 해서 그이가 출세한 거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미경은 잠자코 그 말들을 흘려보냈어요. 대기업 임원이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그 말을 굳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현숙의 말이 몇 알이 진짜고 몇 알이 허풍인지 오래 본 사람이라면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 법이지요. 미경은 눈을 들어 현숙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보였어요. 고등학교 시절 급식비 봉투를 책상 서랍에서 발견하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아이의 얼굴. 그 어린 날의 수치심이 아직도 저 눈빛 깊은 곳에 고여 있었지요. 그걸 가리기 위해 평생 저 애는 자기를 부풀려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가여운 일이었어요. 정말로 가여운 일이었지요. 숟가락이 접시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경은 숨을 길게 한번 내쉬고 남은 샐러드를 다시 조금씩 입에 넣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현숙의 남편 자랑이 한참 이어지던 중 그녀가 갑자기 손뼉을 짝 소리나게 쳤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숙에게로 쏠렸지요. 아, 맞다.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깜빡할 뻔했네. 현숙은 자기 옆에 놓아둔 가방을 당겨오더니 천천히 지퍼를 열었어요. 마치 무대 위에서 비밀 상자를 여는 마술사처럼 동작 하나하나에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안쪽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카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탁 내려놓았지요. 자, 이게 뭘까? 금빛이 유난히 도드라지는 카드였어요. 앞면에 박힌 문양이 식탁 위 조명을 받아
차갑게 번들거렸습니다. 동창들의 눈이 일제히 그 카드를 향했지요. 어머, 이거 무슨 카드야? 색깔이 예사롭지 않네. 현숙은 턱을 한껏 들고는 목소리에 자부심을 잔뜩 실어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들 승건이가 의사인 건 알지? 요즘 큰 병원에서 아주 잘 나잖아. 이 카드도 우리 아들이 엄마 마음껏 쓰라고 준 거야. 한도 같은 것도 없대. 젊은 나이에 벌써 이런 카드를 엄마한테 척 내미는 효자가 어디 흔하겠니? 어머머, 의사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카드까지 줬어? 현숙이 너는 진짜 팔자가 피었구나. 아유, 나도 그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얘. 동창들이 저마다 감탄사를 터뜨리며 현숙을 치켜 세웠지요. 그 말을 들으며 현숙의 입꼬리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오늘 예약도 우리 아들이 다 잡아줬어. 여기 직원들이 승건이 이름만 대면 아주 그냥 굽신굽신이야. 아까 들어올 때 봤지? 지배인이 내 얼굴 보자마자 바로 자리로 안내하더라. 사실 조금 전 지배인이 현숙 일행을 맞이할 때 어떤 특별한 대우도 하지 않았다는 걸 이 자리에 모두가 보았지만 누구도 굳이 짚어 말하지는 않았지요. 동창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의사 아들 둔 현숙이가 최고다. 우리 중에 너가 제일 잘 살아, 얘. 미경은 샐러드를 조용히 씹으며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대꾸하지 않았지만 귓가에 들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에 무게를 얻는 기분이었지요. 현숙의 시선이 문득 미경을 향해 꺾였습니다. 근데 미경아, 너 가만 있을 거야? 네 딸 얘기도 좀 해봐. 갑자기 날아든 말에 미경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자기 자리로 공이 넘어올 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부딪히니 숨이 살짝 막혔지요. 네 딸은 요즘 어디서 뭐하니? 설마 이런 데서 서빙하고 있는 건 아니지? 현숙의 입가에 장난기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창들이 또다시 숨죽여 웃기 시작했어요. 미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지요. 우리 딸 자기 앞가림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 그거면 됐지 뭐. 최대한 짧게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 자리에서 딸 이야기를 길게 꺼내고 싶지도 않았고 혹시라도 딸의 일과 연결되는 어떤 단서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실? 예, 요즘 세상에 성실 같은 소리 하네. 현숙이 깔깔 웃으며 포도주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성실이라는 건 돈 못 버는 애들이나 하는 소리야. 우리 승건이처럼 잘 나가는 애들은 성실 같은 거 안 따져. 그냥 실력이 있는 거지. 의사 아들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훈장이야, 얘들아. 그녀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미경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어요. 미경아, 너도 참 고단하겠다. 딸 자식 하나 키웠는데 그 딸이 효도는 좀 하니? 훈장이라. 미경은 속으로 조용히 그 단어를 되뇌었지요. 자기 자식을 들먹이며 훈장 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미경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든든한 자식이 있는 부모는 오히려 자식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지요. 남들 앞에 꺼낼수록 그 자식이 도리어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는 걸 자식을 진심으로 아끼는 부모라면 본능적으로 아는 법이었거든요. 현수가, 너는 아들을 훈장으로 여기지만 나는 우리 아이를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보물로 생각한단다. 그 차이가 너와 나를 가르는 거야. 진짜 자랑스러운 자식은 입으로 꺼낼 때 닳는 법이거든. 그래서 나는 누구 앞에서도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야. 미경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현숙에게는 비웃음처럼 보였던 모양이었지요. 현숙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다시 과장된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다 먹어.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다 가져다 먹어. 오늘 계산은 이 카드로 다 할 거니까. 우리 승건이가 쏘는 거야, 알았지? 어머, 정말 고마워 얘. 현숙이 너가 최고야.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커졌어요. 포도주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연달아 울렸지요. 그러나 미경의 귀에는 그 소리가 묘하게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뒤에 어딘가 빈통을 두드리는 듯한 메아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았지요.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금빛 카드가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현숙의 과시가 한 차례 잠잠해진 후 동창들이 음식을 더 가져오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바로 그 순간 현숙이 몸을 미경 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목소리의 결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과장된 자랑 대신 은근하고 끈적한 어조였지요. 미경아, 근데 말이야. 너 아까부터 계속 딸 얘기 나오면 말을 아끼더라. 미경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별 얘기할 게 없어서 그래. 얘는 딸이 뭐 하는지, 어디 다니는지 그 정도는 친구끼리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이런 비싼 호텔엔 무슨 일로 왔니? 너 혼자 점심 먹으러 오기엔 좀 과한 곳 아니야? 동창들의 시선이 다시 미경에게로 모였어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지요. 대답을 피하자니 이 집요한 추궁이 계속될 것 같았고 자세히 말하자니 딸의 자리까지 드러낼 것 같아 조심스러웠습니다. 결국 미경은 짧게만 답했어요. 우리 딸 여기서 일해. 한마디였지만 현숙의 눈이 번쩍 빛났지요. 어머, 진짜? 네 딸이 이 호텔 직원이야? 어느 부서에서? 직급은? 자세한 건 말 안 할래. 그냥 일해. 미경은 대답을 최대한 줄였어요. 하지만 이미 현숙에게는 충분한 빌미가 주어진 셈이었지요. 그녀는 잠시 잔을 돌리더니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잘됐다 얘. 나 그럼 네 딸한테 부탁 하나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무슨 부탁인데? 우리 승건이 병원 홍보물 좀 이 호텔 로비에 비치하게 해줘. 전단지 몇 장 놓는 게 뭐 어렵겠니? 네 딸이 여기 직원이라며? 말 한마디만 잘해주면 되는 거잖아. 미경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사설병원 홍보물을 비치해달라니. 이건 친구 사이의 부탁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런 일은 직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지요. 이런 요구가 딸을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지 상식만으로도 짐작이 갔습니다. 현수가 그건 안 돼. 미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딸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난 그런 부탁 안 한다. 한순간 현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지요. 입꼬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딸한테 그런 말 안 한다고.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너 정말 끝까지 잘난 척이구나. 현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동창들이 접시를 들고 어색하게 자리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앉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지요. 잘난 척이 아니라 도리야. 내 딸 곤란하게 할 짓은 난 안 해. 미경의 단호한 말투에 현숙의 얼굴 근육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자존심이 긁힌 얼굴이었지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더니 목소리를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너 정말 웃긴다 얘. 과부딸 주제에 네 애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아니? 그리고 네 부모님 말이야.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니까 네 팔자가 그 모양이 된 거 아니야? 먼저 간 네 남편도 그렇고 사람이 고생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동창들마저 얼굴빛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끌어와 먼저 간 남편까지 들먹이는 건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지요. 미경의 손끝이 떨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 순간에도 미경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 호텔에서 근무하는 딸에게 흠집이 갈 게 분명했으니까요. 미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만하자, 현수가. 난 갈게. 그녀가 의자를 뒤로 빼며 일어서려는 바로 그때였지요. 현숙이 들고 있던 포도주 잔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마치 실수한 척 손목이 꺾이는 모양새였지만 잔을 잡은 손가락의 각도는 분명히 미경의 블라우스를 겨냥하고 있었지요. 쪼르르 붉은 포도주가 미경의 남색 블라우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옷을 타고 가슴팍에서 배까지 천천히 번져 내려갔어요. 진한 붉은 얼룩이 옷감 위에 퍼지며 몇 방울은 바닥의 하얀 타일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현숙이 입을 가리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눈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빛이 역력했지요. 홀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지나가던 직원이 걸음을 멈췄어요. 동창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꺼내 미경 쪽으로 내밀었지만 현숙이 그 손을 찰싹 쳐서 내려놓게 만들었지요. 나도. 저 정도 옷이야 뭐 빨면 되지. 현숙의 그 말에 미경의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옷을 타고 흘러내리는 포도주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닿았지만 정작 더 차가웠던 건 그녀의 심장이었어요. 춥다. 마음이 더 춥다. 옷이 젖은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먼저 간 남편을 저 여자의 입에서 들었을 때 이미 무너져 내렸던 마음이 이 한 잔의 포도주로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었지요.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참으려고 했는데 옷 위에 붉은 얼룩이 자기 자신인 것만 같아서 미경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시각 해운호텔 최상층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심의 빌딩 숲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은 혜은은 두꺼운 서류 뭉치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며칠째 검토를 거듭한 계약 서류였지요. 금빛 만년필을 쥔 손끝이 정갈한 글씨로 한 줄씩 메모를 남기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에는 오직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무전기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혜은의 만년필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그녀는 천천히 무전기를 집어들었지요. 말씀하세요. 3층 뷔페홀 17번 테이블에서 손님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모님이 다른 연세 드신 여성분에게 포도주를 쏟으셨습니다. 혜은의 미간이 살짝 접혔어요. 평소라면 지배인이 알아서 처리할 수준의 사안이었지요. 굳이 이렇게까지 최상층으로 직접 보고가 올라올 일은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지배인님이 현장 정리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배인님도 함께 계신데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보고 드립니다. 가해자 쪽 손님이 계속 큰 소리를 내고 계시고 피해자 쪽 어르신은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주변 손님들도 많이 동요하고 있어서요. 혜은은 만년필을 내려놓고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연세 드신 손님이 젖은 채로 서 있다는 한마디가 유독 귀에 걸렸지요. 평일 오후
홀이 한산한 시간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안팀 대기시키세요.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혜은이 일어서려다 문득 책상 위에 내선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오늘 낮에 엄마가 호텔에 점심을 드시러 온다고 했었지요. 회의 때문에 늦게 내려가겠다고 말한 뒤로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비서실이죠. 혹시 3층 뷔페홀 쪽으로 지금 카메라 화면 좀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17번 테이블요. 잠시 후 책상 위에 모니터가 켜졌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영상만 조용히 흘러나왔지요. 화면 속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중년 여성들이 둘러앉은 테이블이 보였고 그 옆으로 한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한가운데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지요. 혜은의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어요. 화면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노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 얼굴이 모니터 가득 비쳤을 때 혜은은 숨을 짧게 들이켰어요. 엄마.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서류를 쥐고 있던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 끝이 살짝 구겨졌지요. 혜은의 눈빛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온도가 완전히 빠져나간 서늘한 눈빛이었지요. 엄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혜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지요. 내가 일하는 곳이라고 나 바쁠까봐 한 번을 올라오지도 않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 엄마가 왜 저런 여자한테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빠르게 집어들었습니다. 팔을 끼우며 무전기를 다시 눌렀어요. 지배인님, 피해자 손님 상태는요? 옷이 많이 젖으셨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직접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려갑니다. 가해자 쪽 테이블은 제가 갈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한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게. 무전을 끄는 혜은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다만 그 목소리의 결이 평소보다 미세하게 낮았지요. 방 안에 있던 비서가 그 변화를 즉각 알아채고 뒤따라 나섰습니다. 대표님, 결제 시스템 담당자에게도 연결해 둘까요? 혜은이 문고리에 손을 얹다가 멈췄어요. 잠깐의 침묵 후 그녀가 짧게 답했지요. 네. 17번 테이블 예약 내역, 결제 이력까지 모두 확인해서 제가 내려가는 동안 정리해 두라고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요. 알겠습니다. 혜은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울렸지요. 따라 걷는 비서가 한 걸음 뒤에서 조심스럽게 보폭을 맞추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판의 불빛이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2, 31, 30. 하나씩 줄어드는 그 숫자를 바라보는 혜은의 눈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두 가지 감정이 엉켜들었지요. 딸로서의 뜨거운 분노와 자기 일터의 질서를 흐트러뜨린 사람에 대한 차가운 판단. 그 둘이 한 몸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그랬지. 성공할수록 머리를 숙이라고. 아랫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높은 자리일수록 더 조심하라고. 혜은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엄마, 이건 아니야.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만든 저 여자는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야. 내가 이 자리에 왜 올라왔는데.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누구한테도 함부로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버텨온 건데 그 우리 엄마가 내 코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할 수는 없어. 그녀의 옆에 선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대표님, 방금 올라온 내역입니다. 17번 테이블 쪽 결제 내역 중에 한 가지 확인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가시기 전에 한번 훑어보시지요. 혜은이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줄씩 지나가던 그녀의 눈길이 어느 지점에서 잠시 멈췄어요. 입꼬리가 아주 미묘하게 비틀렸지요. 그러나 혜은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블릿을 다시 비서에게 돌려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배인님께 전해주세요. 오늘 우리 호텔 서비스 매뉴얼에 무례한 손님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 기회가 올 것 같다고요. 말을 마치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혜은이 천천히 발을 내딛었지요. 코트 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펄럭였고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깊게 울려 퍼졌어요. 뷔페홀로 향하는 마지막 복도였지요. 그 시간의 뷔페홀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숙은 여전히 자리에 버티고 앉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미경이 포도주에 젖은 블라우스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그 앞에 서 있는 동안 현숙의 입은 쉬지 않았지요. 너 아직도 안 나가? 이 호텔 음식 한 입이라도 더 먹을 생각이야?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이곳 분위기가 다 망가진다고. 예, 현숙아. 그만하자. 응? 너무 심하잖아. 동창 한 명이 민망한 기색으로 현숙의 팔을 잡았지만 현숙은 그 손을 쳐냈어요. 오히려 더 목청을 높였지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런 호텔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왜 여기 끼어 앉아서 분위기를 망치냐고. 저 촌티 좀 봐. 옷은 또 왜 저래? 현숙이 자기 손으로 자기 테이블을 탁 내리쳤습니다. 유리잔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렸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지요. 부부로 보이는 한 쌍은 불쾌한 표정으로 접시를 내려놓은 채 아예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어요. 지배인은 테이블 가까이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며 현숙을 말려보려 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하고 있었지요. 미경은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점점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얼어붙고 있었지요. 조금만 더 참자. 우리 딸 내려오기 전에 여기서 조용히 빠져나가야 해. 미경은 이를 악물었지만 손끝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뷔페홀의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 뚜벅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단단한 구두 굽소리였지요. 서두르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 걸음씩 정확한 간격으로 홀 전체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지자 홀의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현숙의 말이 잠시 멈추었고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검은 조끼를 입고 식기를 나르던 웨이터들도 들고 있던 쟁반을 내려놓기 시작했지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현숙의 동창 한 명이 작게 속삭였어요. 얘들아 뭐야, 지금 이 분위기는? 검은 코트를 걸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흔들리지 않는 걸음. 목에는 작은 진주한 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요.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뒤에 무언가 서늘한 것이 숨어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여성과 정복 차림의 보안 요원 몇 명이 나란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때 홀 한쪽에 서 있던 지배인이 황급히 몸을 돌렸어요. 그가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는 순간 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직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동작을 멈췄습니다. 테이블 사이로 퍼져 있던 검은 조끼의 웨이터들, 안내 데스크의 직원, 주방 입구에서 나오던 매니저까지 수십 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문 쪽을 향해 몸을 틀었지요. 그리고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대표님 오셨습니까? 한 목소리가 홀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합창단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일제 인사였어요. 그 울림이 얼마나 또렷했는지 방금 전까지 목청을 높이던 현숙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지요. 동창들도 얼어붙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도 숟가락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뷔페홀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지요. 현숙의 얼굴이 천천히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대표님, 그 세 글자가 현숙의 머릿속을 몇 번이고 돌아다녔지요. 방금 이 호텔 대표가 들어왔다는 말인데 그 대표가 누군지 현숙은 아직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현숙의 손이 테이블 위에 냅킨을 움켜쥐었지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들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은은 허리를 숙인 직원들 사이를 지나쳐 천천히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현숙의 테이블도 놀란 손님들도 향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포도주에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노부인을 향해서만 향하고 있었지요. 테이블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지나 혜은은 미경 앞에 섰습니다. 미경은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경의 눈가에 맺혀 있던 눈물이 또르르 굴러떨어졌지요. 너가 왜 여길? 미경의 입에서 나온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걸 딸이 보고 말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부끄럽고 가장 미안한 일이었지요. 미경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은은 아무 말 없이 성큼 다가와 자기가 걸치고 있던 긴 코트를 벗었어요. 부드럽고 묵직한 감촉의 검은 코트였지요. 그녀는 그 코트를 엄마의 어깨 위에 천천히 덮어주었습니다. 포도주에 젖은 블라우스가 그 안으로 숨겨졌어요. 젖은 옷이 보이지 않도록, 차가운 몸이 따뜻해지도록. 딸은 엄마의 어깨를 감싼 그 코트의 깃을 조심스럽게 여며주었지요. 코트에서 은은한 향이 번져나왔습니다. 미경이 오래도록 익숙하게 맡아온,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맡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딸의 향이었어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 혜은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지요. 그 목소리가 현숙의 귀에도 그대로 꽂혔습니다. 엄마. 그 두 글자가 확인되는 순간 현숙의 입에서 헛웃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머머. 혜은은 엄마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지요. 그 손은 며칠 전에도 딸의 집에 갈 김치를 담그느라 메워진 손이었어요. 수십 년 전 가난했던 시절 딸에게 공부시키려고 밤새 남의 집 빨래를 했던 그 손이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손에 차가운 포도주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이 손이 나를 키웠어. 저 손이 이 호텔의 처음이자 뿌리인데 우리 엄마는 내가 힘들어할까봐 평생을 자기 존재를 숨겨준 사람인데 저 여자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포도주를 쏟아? 혜은은 엄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고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앉아 있어. 잠깐이면 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혜은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천천히 앉았지요. 혜은은 엄마 옆에 잠깐 섰다가 숨을 한번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현숙을 향해 꽂혔어요. 현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다가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엉거주춤 일어나다 의자에 부딪혀
쿵 소리까지 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허겁지겁 억지 미소가 입혀졌지요. 눈가는 이미 초점이 흐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려 보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어머, 미경아, 네 딸이 여기 사장이었어? 어머 세상에, 난 정말 몰랐지. 너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우리 친구잖아, 얘. 친구끼리 이런 건 말을 해줬어야지. 가증스러운 웃음이 현숙의 입가에 어설프게 걸렸어요. 입술은 웃는 모양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 아래의 턱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어떻게든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 보려는 발버둥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바라보는 혜은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친구. 혜은이 낮은 목소리로 그 단어를 되짚었지요.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친구를 두신 적이 있었나 보네요. 현숙의 얼굴이 멍해졌어요. 혜은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차분한 걸음이었지만 그 한 걸음이 현숙에게는 벼랑 끝으로 몰리는 걸음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저는 이 호텔의 주인으로서도 이 사람의 자식으로서도 당신 같은 손님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몇 명은 이미 자기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지요. 자기들까지 이 불똥에 휘말리기 전에 빠져나가야 한다는 본능이 그들의 손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혜은은 그 모습을 흘깃 바라본 뒤 뒤에 서 있던 지배인을 향해 손짓했어요. 지배인님, 네, 대표님. 저 손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전액 환불해드리시고 우리 호텔에서 내보내주세요. 홀 전체에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현숙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환불? 잠깐만. 환불해드리라고 했습니다. 혜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호텔 음식이 저분들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우니까요. 그 한마디가 홀 전체에 얼음처럼 내려앉았지요. 주변 손님들 몇 명이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현숙은 어떻게든 말을 이어보려 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이 상황이 없던 일이 될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지요. 예, 혜은아. 아니, 대표님.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너 엄마가 이런 분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겠니? 응? 내가 사과할게. 미경아, 나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에게 사과하신다고요? 혜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엄마는 당신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참아주신 거예요. 저 때문에. 이 호텔에서 딸이 일한다는 이유로 제 얼굴에 흠집이 갈까봐. 우리 엄마는 딸의 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 같은 사람의 모욕까지 삼키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현숙의 입이 벌어졌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반박이 불가능한 진실이었어요. 미경은 이 순간에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동창 중 한 명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며 뒷걸음질 쳤어요. 다른 한 명은 현숙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애썼지만 현숙은 다리가 풀려 쉽게 일어서지 못했지요. 보안 요원들이 천천히 그 테이블 쪽으로 다가섰어요. 큰 움직임 없이 다만 분명한 존재감으로 식당 안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넓은 홀 안에서 따뜻한 곳은 오직 한 군데, 혜은의 코트에 감싸여 앉아 있는 미경의 어깨뿐이었지요. 엄마, 이제 내가 있어. 혜은은 다시 엄마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미경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조금 다른 빛이 섞여 있었지요. 오래도록 감춰온 자부심 같은 것이 그 안에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미경은 처음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여기 있는 한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배인은 곧장 동창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그 뒤로는 결제 담당 직원 한 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따라붙었지요. 동창들은 잔뜩 움츠러든 얼굴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결제된 예약건이라 환불 처리는 저희 쪽에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태블릿을 켜자 화면에 결제 내역이 떠올랐어요. 그가 두세 번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려 훑어보던 그때였습니다. 직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가더니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지요. 그는 지배인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어요. 지배인도 그 화면을 힐끗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시선을 주고받더니 지배인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혜은에게 다가갔지요. 대표님, 잠시. 혜은은 엄마의 어깨에 얹고 있던 손을 천천히 떼고 고개를 돌렸어요. 지배인이 그녀의 귀 가까이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아까 비서실을 통해 올라왔던 17번 테이블 결제 이력건 정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잠깐 보셨던 그 항목이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으실지 여쭙니다. 혜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동안 태블릿으로 잠깐 스쳐봤던 그 한 줄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지요. 그때는 현장 상황 수습이 먼저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이제 정식 보고가 올라온 셈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말에 지배인이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뒤로 물러섰어요. 혜은이 다시 현숙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혜은이 현숙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방금 위에서 CCTV 영상으로 상황을 잠깐 봤을 뿐입니다. 영상은 소리가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그녀가 고개를 돌려 옆 테이블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창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 아까 현숙의 팔을 잡아 말리려 했던 여자에게 시선이 꽂혔지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 어머니께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여자는 순간 망설였어요. 현숙 쪽을 한번 쳐다보았다가 혜은의 눈빛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떨구었지요.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포도주만 쏟은 게 아니라 현숙이가 미경이 부모님이랑 먼저 가신 남편 얘기까지 꺼냈어요.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팔자가 이 모양이다. 뭐 그런 말까지. 저희도 말리긴 했는데 워낙.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혜은의 얼굴에서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들고 있던 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쥐어졌지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감각이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 통증조차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엄마 부모님과 아빠까지. 혜은의 속이 뜨겁게 끓어올랐지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자기가 10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린 아빠. 엄마에게 그 세 사람의 이름은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이름이었어요. 엄마는 누가 그 이름들을 함부로 입에 올릴 때마다 며칠 밤을 잠 못 들어 하셨지요. 그런 엄마를 앞에 두고 저 여자가 그 이름들을 자식 교육 운운하며 짓밟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경이 딸의 손을 다급히 잡았어요. 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엄마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혜은아, 엄마 괜찮아. 그만하자. 아니, 엄마. 혜은은 조용히 엄마의 손등을 토닥였어요.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지요.
그만할 수가 없어졌어. 그녀가 다시 현숙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뒤로 물러섰던 결제 담당 직원에게 손짓했어요. 방금 보고하셨던 결제 내역, 여기서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직원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세를 고쳐섰지요. 그는 태블릿을 들어 올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내역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7번 테이블, 예약자명 이현숙, 예약 인원 6명, 결제 방식은 당일이 아닌 사전 선결제, 결제자 성함은 박승건, 결제 시 적용된 할인은 직원 가족 할인 20%입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홀 안에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현숙의 얼굴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핏기까지 빠져나갔지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낸 거야. 내 카드로 낸 거라고. 현숙이 허둥지둥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지요. 우리 아들이 의사야. 의사라고. 결제에 뭐가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낼 때 분명히 내 이름으로 냈는데. 그럴 리가요. 혜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희 시스템에 찍힌 결제자 이름은 박승건이고 적용된 할인은 저희 호텔 직원과 그 직계가족에게만 적용되는 사내복지 할인입니다. 이건 외부인이 임의로 받을 수 있는 할인이 아닙니다. 박승건이라고요? 동창들 중 한 명이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그녀는 옆에 선 다른 동창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예. 박승건이면 현숙이 아들 이름이잖아. 맞아. 승건이. 그게 아들 이름 맞아. 그런데 왜 승건이 이름으로 결제가 돼 있어? 의사 아들이 왜 여기 호텔 직원 할인을 받아? 그것도 가족 할인이잖아. 직계 가족한테만 준다잖니. 순식간에 동창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어색한 눈치를 보던 그들의 얼굴에 하나둘 다른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점점 자라나는 의심이었지요. 현수가 이게 무슨 말이야? 승건이 여기 호텔 직원이야? 너 아까부터 아들이 큰 병원 의사라고 그랬잖아. 우리한테도 사방팔방 자랑했잖아. 지난달에도 우리한테 승건이 병원 이야기 했잖아. 수술이 어쩌고 환자가 어쩌고. 현숙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어요. 입술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혜은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의 화면을 현숙 쪽으로 살짝 돌려 보여주었어요. 의사 아드님이 호텔 직원 복지 할인을 받으시나 봐요? 박승건 씨, 저희 호텔 시설관리팀에서 아주 성실하기로 소문난 직원인데요. 입사한 지 벌써 몇 년 됐지요. 오늘은 마침 휴가 중이시고요. 휴가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현숙의 얼굴이 한 번 더 일그러졌어요. 혜은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요. 아, 오늘은 아드님이 휴가라 호텔에 안 계시는 날이네요. 그러고 보니 예약 날짜도 아드님 휴가 기간에 딱 맞춰 잡혀 있고 승건 씨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날을 고른 거로군요. 혜은은 속으로 조용히 그 말을 삼켰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요. 꺼내지 않아도 자리에 앉아있는 동창들이 그 사실을 이미 짐작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야, 다 아니야. 승건이가 그냥 잠깐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그래, 아르바이트. 의사 일 쉬는 날에 엄마 용돈이라도 벌려고 잠깐 뛰는 거라고. 현숙의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창들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의심은 완전한 확신으로 바뀌었지요. 의사가 호텔 시설관리팀에서 아르바이트를 뛴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 진짜 너무한다, 현수가. 동창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들 의사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더니. 그럼 아까 미경이한테 아들 병원 홍보물 비치해달라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아들이 의사도 아닌데 무슨 병원이야. 있지도 않은 병원을 있다고 꾸며서 그걸 친구 딸한테 부탁해달라고 한 거잖아. 현숙이 입을 뻐끔거렸지요. 그건 미경이가 어차피 안 들어줄 줄 알고 그냥 떠본 거지.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말도 못해? 떠봐. 너 지금 그 말이 나와? 다른 동창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친구 딸을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떠봤다고? 너 미경이가 거절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미경이가 만약에 그 말 듣고 딸한테 정말 말이라도 꺼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니? 친구 체면 봐달라고 부탁한 게 알고 봤더니 아들이 의사도 아니더라. 그 말 들으면 미경이가 자기 딸 앞에서 어떤 꼴이 됐겠어? 그러게 현숙이 제 오늘 하루만 이런 게 아닐 거야. 우리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꾸며댔을지 누가 알아. 몇 년을 속은 거네, 우리가. 현숙의 얼굴이 점점 아래로 떨어졌어요. 몰라, 난 안 들어. 너희들 다 지금 내가 미워서 그러는 거잖아. 현숙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의 반지들이 테이블 가장자리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동창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누구도 현숙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그녀의 곁을 둘러쌌던 그 웃음소리들이 마치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혜은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가족 할인 20%. 그 숫자 하나가 저 여자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이야. 승건 씨, 미안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직원이었는데 당신 어머니의 허영심이 당신의 성실함까지 먹칠을 하게 만들었네요. 그 시각 홀 한쪽 구석에 서 있던 결제 담당 직원은 조용히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아까 시스템에서 박승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을 때부터 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승건은 같은 호텔에서 몇 년을 함께 일해온 동료였어요. 점심시간이면 같이 밥을 먹었고 새해엔 떡국을 나눠 먹던 사이였지요. 그 성실한 동료가 지금 이 순간 자기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하게 될지 직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는 짧은 문자 한 통을 써내려갔어요. 승건 씨, 지금 호텔 근처에 있어요? 어머님께서 3층 뷔페에 와 계시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빨리 한번 들러주세요. 길게 설명 못 드려서 미안해요. 전송 버튼을 누른 직원은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요. 이건 보고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어요. 동료로서, 친구로서 보내는 짧은 귀띔이었습니다. 이 연락을 받은 승건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오롯이 그의 판단에 달린 일이었지요. 홀 저편에서는 동창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주저앉은 현숙 혼자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 하나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져 대리석 위를 한 바퀴 구르다가 멈췄습니다. 문자를 보낸 직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이 짧은 연락이 같은 동료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닿을지 걱정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 홀의 입구 쪽에서 급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지요. 짙은 청바지에 회색 점퍼, 그리고 손에는 작은 종이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휴가 마지막 날에 호텔에 들러 개인 사물함에서 챙겨 나오던 물건을 그대로 들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숨은 거칠게 헐떡이고 있었지요. 그가 뷔페홀에 들어서는 순간
방금 짐을 챙겨 나가려던 동창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승건, 36. 이 호텔 시설 관리팀에서 몇 해를 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홀 안의 풍경을 한번 쓸어보았지요. 포도주 얼룩이 남은 테이블, 그 주변에 서 있는 지배인과 직원들, 그리고 검은 코트를 걸친 대표와 그 옆에 앉은 노부인.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군 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승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지요.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이 한 걸음씩 내디뎌질 때마다 그 작업복 자락에서 옅은 기름때 냄새가 났어요. 평생 정직하게 일해온 한 사람의 땀 냄새였지요. 그 냄새가 이 화려한 홀 안에서 기묘한 괴리감을 자아냈습니다. 방금 전 휴게실에서 짧은 문자를 받은 순간부터 승건의 심장은 무섭게 뛰고 있었어요. 같은 팀 동료가 보내준 그 몇 줄짜리 메시지. 길게 쓸 시간이 없다는 듯 담백하게 적힌 그 짧은 글이 승건에게는 10년짜리 영화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사물함에서 꺼내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그는 뛰었습니다. 계단을 2칸씩 건너뛰며 제발 아니기를 바라며 제발 어머니가 아니기를 바라며 그러나 뷔페 문을 열고 마주한 광경이 그 모든 불안을 확정시켰지요. 현숙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한 번 더 크게 흔들렸지요. 방금 전까지 창백했던 얼굴에 이번에는 다른 색이 더씹혀졌습니다. 부끄러움. 평생을 감춰온 바로 그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 얼굴 위로 그대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너가 여길 왜 와? 현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었지요. 아들을 향한 반가움도 미안함도 아니었어요. 오직 감추고 싶은 것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자의 바라기였습니다. 당장 가라고. 너 여기 오지 말랬잖아. 현숙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승건의 점퍼 자락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사납게 아들의 옷을 잡아당겼지요. 승건은 그 손길을 1번, 2번 받아내다가 3번째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거칠지 않았지만 단호한 손길이었어요. 어머니. 승건이 낮게 어머니를 불렀지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혜은과 미경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닿았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홀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지요. 지나가다 걸음을 멈춘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나이든 한 남자 손님은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지요. 대표님, 그리고 어머님. 승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지른 일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머니 교육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까 동료한테서 연락받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옷이 저렇게 되신 거 포도주 때문이라는 말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미경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이고, 청년. 일어나요. 무릎은 왜 꿇어? 일어나세요. 이러지 말아요. 그녀는 승건의 팔을 잡으며 얼른 일으켜 세우려 했지요. 하지만 승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2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또르르 흘러내렸지요. 땀이 아닌 분명한 눈물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께 한 말들 제가 다 듣지도 못했는데 들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의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현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덜덜 떨었어요.
아들이 자기 앞에서 다른 여인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오늘 벌어진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었지요. 승건아, 너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엄마 창피하게 왜 그래? 너 빨리 일어나. 현숙이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도 오기도 없었지요. 오직 필사적인 애원뿐이었습니다. 승건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부끄러우세요? 그 한마디에 현숙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호텔에서 시설관리팀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셨어요? 그래서 동창분들한테 저를 의사라고 속이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 없어요. 제 일이 제가 매일 땀 흘려서 받는 이 월급이 그 월급으로 어머니 생신 때마다 꽃 사드렸고 선물도 드렸잖아요. 승건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단단함 속에는 오래 참아온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죄도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 저는 남의 부모님 무시하는 어머니가 훨씬 부끄러워요. 제 직업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늘의 어머니가 부끄러워요. 승건아, 어머니는 지금 저랑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정직함을 그 몇 마디 거짓말로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의사 아들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저희가 어머니 기대만큼 잘나지 못해서요? 저는 어머니가 제 엄마인 게 자랑스러웠는데 어머니는 제가 아들인 게 그렇게 부끄러우셨어요? 마지막 물음이 현숙의 가슴에 깊게 박혔어요.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거기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할 수 있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던진 그 질문 앞에서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허세의 탑이 밑바닥부터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방금까지 자기를 둘러쌌던 동창들이 이제는 손에 가방을 든 채 출구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경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지요. 가자. 더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게. 내가 저런 애랑 몇 년을 어울렸다니. 거짓말쟁이한테 얼마나 속은 거야, 우리가. 그 한마디 한마디가 현숙의 귀에 그대로 꽂혔어요. 몇 년간 그녀가 사들이려 애썼던 관계들이 그 거짓말 위에 세웠던 위태로운 성이 지금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마지막 동창이 현숙을 한번 차갑게 쳐다본 뒤 출구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홀 안에 낮게 울렸어요. 현숙은 홀로 남겨졌지요. 승건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혜은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대표님, 오늘 일로 제가 여기서 더 일할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책임지고 사직서 내겠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대표님 어머님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청년 잠깐만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미경이 그의 손을 잡았지요. 포도주에 젖었던 그 손이 승건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사직서 같은 거 넣어둬요. 청년이 무슨 죄예요? 부모 마음이 못난 거지 자식이 못난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애인데 자네 같은 사람 놓치겠어요? 어머니 일은 내가 용서할 테니까 자네는 자네 인생을 살아요. 승건이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몇 분 전까지 자기 어머니에게 그토록 모욕당했던 여인이 그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따뜻함이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온기가 되어
그의 손바닥에 스며들었어요. 어머님, 저는 말 안 해도 돼요. 아무 말 안 해도 돼. 미경은 조용히 그의 손을 2번 두드려 주었지요. 청년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보다 청년이 지금 나한테 해준 그 사과가 훨씬 더 무거워. 엄마 대신 무릎 꿇어주는 자식이 어디 흔한 줄 아나? 그건 청년이 참 잘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깎아내리지 말아요. 자네 어머니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지. 자네가 자식 노릇을 못한 게 아니니까. 미경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승건의 가슴에 깊게 박혀 들어갔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흐느꼈지요. 평생 어머니한테서 듣고 싶었던 말을 오늘 처음 본 한 노부인에게서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혜은이 옆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시울도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엄마 말이 맞아. 저 청년이 무슨 죄겠어. 자기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한 저 여자의 일그러진 욕심이 죄지. 저 여자는 지금 아들한테 버림받은 기분이겠지. 평생을 아들 자랑으로 살았는데 정작 그 아들이 자기를 가장 부끄러워하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을까? 혜은은 엄마의 어깨를 다시 살짝 감쌌어요. 그러고는 뒤에 서 있던 지배인을 향해 조용히 일렀지요. 저 손님 혼자 일어나실 수 있도록 잠시 두었다가 정중히 모시고 나가주세요. 보안 요원 1명만 동행해서 큰 소란 없이. 알겠습니다, 대표님. 현숙은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아들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아들은 더 이상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홀에서 그녀가 받은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돈으로도 위세로도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형벌이었지요. 창밖으로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빛이 노을로 바뀌어가는 시간이었어요. 1시간이 흐른 뒤 뷔페홀 창가에는 오직 2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긴 자락을 들이우며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하늘이 도시의 빌딩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지요. 미경은 이제 젖은 블라우스 대신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혜은이 호텔 레보숍에서 직접 골라온 연한 아이보리색 카디건과 단정한 블라우스였습니다. 몸에 꼭 맞는 옷이 아니라 엄마가 평소 좋아할 만한 결의 옷이었지요. 혜은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많이 놀랐지? 미경이 피식 웃었어요. 그러고는 딸의 손등을 자기 손등으로 톡톡 두드렸지요. 놀라긴 누가 놀라. 우리 딸 대표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더라. 나는 오늘 처음 봤네. 우리 딸 그런 얼굴. 엄마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 엄마도 참. 혜은이 작게 웃었지만 눈가에는 촉촉한 빛이 맺혀 있었어요. 그녀는 엄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지요. 엄마, 왜 그동안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그 사람이 동창회에서 엄마 괴롭히는 거 오래됐다며. 왜 말 한마디 안 했어?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 앞길에 돌멩이 치워주진 못할 망정.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 엄마 때문에 딸이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건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야. 그리고 말이야. 미경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딸이 이런 호텔 대표라고 동네방네 소문 나봐라. 오늘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어? 공짜로 재워달라, 싸게 해달라, 친척 결혼식 장소 잡아달라. 그런 부탁이 얼마나 쏟아질까. 엄마는 내 딸이 그런 일로 마음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있는 게 우리 딸한테는 제일 편한 거더라고. 혜은의 눈시울이 더 붉어졌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엄마의 손을 자기 뺨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손에 거친 굳은 살이 딸의 얼굴에 닿았지요. 엄마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디딤돌이야. 혜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평생 자기 이름 감추고 살아줬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가 내 짐이 될까봐 그렇게 조심하는 동안 나는 엄마 덕에 날개 달고 날았던 거고. 그런 말 마라. 엄마가 뭘 했다고. 미경은 눈가를 훔쳤지요. 그때 주방 쪽에서 직원 한 명이 쟁반을 조심스럽게 들고 다가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뷔페 음식이 아닌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한 상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생선, 나물 3가지,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 주방장이 특별히 준비해준 상이었지요. 어머, 이게 다 뭐야? 미경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혜은이 조용히 웃었지요. 엄마 좋아하는 된장찌개. 나물도 엄마 입맛에 맞게 심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창가에 번졌습니다. 노을빛에 김이 반짝이며 피어올랐어요. 미경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아, 참 달다. 오늘 밥이 참 달아. 엄마, 다음부턴 참지 마. 내가 엄마 지키려고 이만큼 온 거니까. 엄마가 누구한테든 함부로 당하는 거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혜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아름다운 우리 딸. 고맙다. 이 호텔 주인은 내가 아니야, 엄마. 엄마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하늘 끝까지 퍼져 있었어요. 도시의 빌딩들이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가는 듯 했지요. 노을이 참 예쁘다. 우리 엄마 웃는 모습 보니까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 이 호텔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나한테는 오늘 밥이 참 달다고 말해주는 엄마의 이 표정 하나가 더 소중해. 앞으로는 절대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니까. 미경의 손이 딸의 손 위에 가만히 얹어졌지요. 그 손등의 따뜻한 온기가 혜은의 손바닥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가장 비싼 밥도 가장 화려한 자리도 아니었지만 이 한 상이야말로 모녀가 평생 간직할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지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허영심으로 친구까지 짓밟았던 현숙, 그리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도 정직하게 땀 흘리며 자란 아들 승건. 두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어온 말인데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봐요. 어떤 자식은 부모의 일그러진 모습을 그대로 닮아 살아가지만 또 어떤 자식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다짐하며 크기도 하더라고요. 승건 씨처럼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 보내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